저탄고지로 자신감 있게 세상 사는 이야기 저자세 팟캐스트 제2화 저탄고지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일부.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오늘도 키슬님, 비버님, 금채님 와주셨습니다. 각자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키슬입니다. 1화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알차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귤가는 비버입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셨나요? 치팅 안 하시고 LCHF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사투리 귀엽다고 해주셔서 오늘도 열심히 사투리로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네, 가장 인상 깊은 말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제가 16일 월요일이었는데요. 저자세 1화가 약간의 우여곡절을 겪고 드디어 첫 방송이 릴리즈가 됐어요. 근데 정말 상상 이상의 폭발적인 반응이었잖아요. 피드백도 생각보다 많이 받고 있는데 혹시 뭐 인상적인 피드백이나 후기가 있으셨나요? 네, 저 후기 받은 것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우리 금채님 목소리랑 말투 너무 귀엽다고 저도 막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제 칭찬은 별로. 네, 우리 금채님 말투 너무 귀엽다고 많이 받았고, 그리고 메이 언니 목소리 이쁘다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너무 이쁘다고.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 저는. 제 얘기도 없었나요? 아, 서운하네요. 인스타에는 또 키슬님 찬양이 엄청나더라고요. 아, 진짜? 어떤 내용? 아, 목소리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너무 막 자화자찬. 네, 아니, 저도 대마당. 있었어요, 사실. 제 목소리 예쁘다고. 혹시 그 팟빵 후기에 올리신 해달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해달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네, 비버님 목소리 너무 예쁘다고 하악하악 이렇게 다셨던데. 아, 진짜요? 네. 왠지 누구지? 집에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네, 또 다른 후기 뭐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금채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식이장애가 있다거나 뭐 그동안 힘들었던 거를 주위에 친한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거의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듣고 뭐 그런 일이 있었냐 몰랐다. 뭐 근데 나도 그랬다. 뭐 그런 등등의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 팟캐스트를 시작한 게 위로를 제가 해드리려고 저와 비슷한 분들에게 해드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감동적인 그런 피드백들이 많았어요. 또 사실 저는 라디오보다는 유튜브에 되게 익숙한 세대라서 뭐 이거 한다고 많이 들으실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아, 네, 맞아요. 지금 제가 아까 낮에 확인해 봤는데 그 다운로드 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접속 수가 2,000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많고, 네,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네. 2,000명이나 우리 얘기를 들었단 말인가요? 그렇죠. 오 마이 갓. 부담돼. 그죠? 갑자기 부담감이 확 밀려오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진짜. 네, 그러고 또 키슬님도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고. 아,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 개인 인스타라든지 피드백을 좀 몇 개 받았는데 그 증량 관련한 부분을 좀 다뤄달라는 피드백을 몇 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하시고 오히려 증량이 되신 분들. 그쵸. 많이 계시죠. 네, 뭐 대사증후군이 있으시다든지 뭐 그러신 분들이실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달라는 피드가 좀 많았습니다. 아, 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만간 특별 게스트를 한 분 모시고 좀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방송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 그런 피드백 받았어요. 그 좀 더 자세하고 세분화된 주제로 가지고 방송해줬으면 좋겠다는. 아, 네. 저도 그런 피드백 좀 많이 받았어요. 네네. 네. 그쵸. 처음에 즐겁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쵸. 사실 이게 저희가 작년 가을에 그 MBC 방송 보시고 이미 저탄고지를 하고 계신 분들 대상으로 그냥 약간 소소하게 수다 떠는 컨셉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의외로 이게 저희가 어제 하루 만에 피드백이긴 하지만 할까 말까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분들께서 보내주신 피드백을 고려해서 저희가 오늘은 되게 잠이 올 만큼 진지하고 무겁게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네, 수면제 방송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저희에게 좀 더 전문성 있는 방송을 바란다는 피드백을 주셨던 분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얼마나 전문성 있는 방송을 원하시는지 옆에서 바로 지적 좀 해달라는 뜻으로 오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재욱님이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를 직접 하시겠어요? 예. 저는 키슬리 출연하셨던 이제 지방의 누명 앞부분에 나왔던 이재욱이라고 하고요. 살 많이 빠졌고 떨지 마시고요. 아니 공중파 방송 촬영하신 분이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떠시면 어떡해요? 아무튼 여기 먼 길 와주셔서 저희 방송 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많은 그 시어머니 노릇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거침없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본 주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LCHF를 하는 방법론입니다. 이 식단을 접하신 분들은 대부분 저탄수화물 부분은 되게 쉽게 납득을 하세요. 아무래도 설탕, 밀가루 이런 게 몸에 나쁘다는 인식이 대중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지방식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또 꺼려하시더라고요. 주류 의학계에서 반대하는 반대하는 부분도 대체로 다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아무래도 그 방송에서 버터와 삼겹살 먹는 모습이 주요하게 비춰져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치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 LCHF, 이 저탄고지는 지방을 더 많이 먹는 식단은 아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현대인은 생각해보면 이미 고탄, 고단, 고지 다 하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네,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탄수를 만약에 우리가 식사하는 데서 빼면 그 자연스럽게 그냥 지방 비율이 올라가는 거지 거기서 뭔가를 더 막 억지로 추가로 지방을 더 넣는다거나 그런 개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상대적인 비율이 올라가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문제가 이제 고지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상 고지에서도 그 지방의 질이 어떤 것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트랜스 우리가 지방이나 네, 맞습니다. 그런 네. 것들. 좀 더 쉽게 산화할 수 있는 뭐 다가불포화 지방산을 그것도 이제 가공된 그 다가불포화 지방산을 너무 많이 섭취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게 산화가 많이 된 걸 섭취를 한다든지 그럼 사실 고지라고 해도 오히려 대사 문제를 더 일으킬 수 있는 나쁜 지방이기 때문에 그 고지에 어떤 지방을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정말 맞는 말이고 가장 올바른 길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주변에서 이 LCHF 저탄고지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면 약간 그런 식으로 조언을 되게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렵다 그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방송 나오기 전에는 일본의 에베코지 당질 제한식 관련된 책들을 추천을 많이 해드렸었거든요. 네. 에베코지 선생님께서 본인 저서들에서 당질 제한식의 단계를 설정을 해주셨는데 뭐 하루에 몇 그램씩 먹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루에 몇 끼를 당질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단계를 나누어서 그래서 총 3단계로 분류를 했는데 뿌띠 당질 제한, 스탠다드 당질 제한, 슈퍼 당질 제한 이렇게 3가지 단계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뿌띠 당질 제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쉬운 단계로 하루에 한 끼만 당질을 제한해서 뭐 통곡물도 포함해서 모든 곡류나 탄수화물을 배제시킨 식사를 하는 걸로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당질 제한은
하루에 2끼를 당질을 제한하고 나머지 한 끼도 통곡물 위주로 탄수화물을 채워서 식사를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뿌띠 당질 제한은 하루에 한 끼만 탄수화물을 완전히 배제하고 나머지 2끼는 탄수화물을 먹되 통곡물이나 뭐 그런 좋은 탄수화물을 먹는 거고, 스탠다드 당질 제한은 하루에 2끼를 탄수화물을 완전히 배제한 식사를 하고 한 끼만 이제 질 좋은 탄수화물을 먹는 식단인 거죠. 네. 네. 그럼 나머지 하나는 3끼를 다 당질을 제한하는 거겠네요. 네. 너 취소당한 것 같아. 네. 그럼 계속 설명해 주세요. 슈퍼 당질 제한에 대해서. 슈퍼 당질 제한이 우리가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그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의 굉장히 엄격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통곡물까지도 배제를 하고 단백질과 지방 위주로 식사를 하는, 3끼 모두 단백질과 지방을 위주로 식사를 하는 방법을 말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체 에너지를 사용할 때 탄수화물이 아닌 지방으로 완전히 대체시키게 돼서 대사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저희가 좀 이따가 다룰 내용이긴 한데, 몸을 이제 키토시스 지방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몸으로 만들어준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에베코지 선생님의 당질 제한식 같은 경우에는 통곡물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다큐멘터리에서 접했던 고지방식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게, 고지방식에서는 좀 약간의 탄수화물도 좀 배제를 시키고 탄수화물의 종류가 문제라기보다는 양을 문제로 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게 아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지방 섭취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큰 편이라서 그 에비코지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탄수화물을 강조를 하시되 고지방 부분은 약간 숨긴다라고 말하면 좀 뭐한데, 아무튼 약간 이렇게 논외로 하는 느낌? 네, 그러니까 네네네. 굳이 지방을 더 섭취하라라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냥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여라라는 스타일로 약간 주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네. 이쯤에서 옆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 너무 쫄아 있는데요. 재웅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지금 하고 계신 LCHF 방식이 이 3가지 중에서는 어떤 방식에 가까우신 것 같으세요? 본인이 하고 계시는 거. 저는 슈퍼 당질 제한. 3끼를 다 탄수화물을 안 드시는? 예, 3끼 다 탄수화물 섭취가 거의 없어요. 그럼 뭐 혹시 채소류 이런 것도 제한하고 계신 건가요? 식이섬유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역시 풀을 많이 먹어야죠. 이게 제가 뭐 사진 같은 거 좀 찍어서 올리고 했었는데, 네. 거기 보면은 시금치 같은 거 이미 데친 상태라서 좀 적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거 한 단이에요. 한 끼 식사에 한 단. 그러니까 하루에 한 단 이상 2단까지 먹고 그래요. 그러면 푸른 잎 채소 같은 거 네. 위주로 좀 많이 드시는 거죠? 예. 비슷하면 제가 최고로 치는 채소는 시금치로 제가 정해놓고 먹고 있어서. 아, 그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예, 그 이제 영양 성분표를 쭉 나열해서 그 중에서 마그네슘이 가장 많은. 전문적이시다. 역시 TV 나오신 분 달라. 근데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되게 그 LCHF 하면서 필요하다는 그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는 게 시금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네. 훌륭한 우리들의 영양 공급원이군요. 뽀빠이가 왜 세졌는지 알 수 있는 칼슘도. 되게 수줍게 팍팍 들어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칼슘. 아, 네. 저희가 에베코지 박사의 그 당질 제한식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의 생활 환경을 베이스로 제작이 된 거다 보니까 저희 현실이랑은 또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거를 좀 더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서 만들어주신 게 이영훈, 저희 LCHF 라이프스타일 카페 매니저님이신 이영훈 선생님께서 만드신 그 3단계 그 단계
방법이 있거든요. 일단은 선생님이 3단계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1단계는 그냥 일단은 당질 제한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강한데 탄수화물 중독이 조금 의심된다든가 본인이 당을 좀 줄이고 싶다, 설탕기 있는 걸 조금 끊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 아니면은 이 식이요법을 LCHF를 시작하는 분들이 처음부터 타이트한 식단이 하기 어려우실 때 이 1단계로 먼저 도전을 하실 수 있게 좀 쉽게 이제 갈 수 있는 단계가 1단계고요. 하면 좋으신 분들이 이제 당뇨 조절하셔야 되는 분, 그리고 이제 몸을 관리해야겠다는 분들, 뭐 다 1단계로 처음에 시도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과일 제한하시는 게 좋고 1단계에서 그리고 술은 약간 허용이 되는데 오, 이거는 되게 희소식인데요. 그런데 막걸리, 곡주 안 됩니다. 아, 네, 곡주 안 되고요. 당이랑 탄수함량이 높은 술들을 제외한 그렇죠. 다른 증류주 같은 알코올만 네, 허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와인 좀 되고요. 오. 네, 그리고 100% 증류수주 나왔죠. 대장비 그거 되고요. 그리고 당질 제한 정도지만 그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모두 다 제한하는 것이 1단계 방법이고요. 아, 그러니까 아침이나 점심에는 먹고 싶은 걸 먹고 저녁에만 당을 완전히 배제한 식사를 하는 건가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들어간 간식도 1단계에서는 금지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생각보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네. 우리 로카파이펫에서 기본적으로 감자고구마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 1단계에서 감자고구마 허용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1단계에서는 고구마는 괜찮아요. 감자도 괜찮은데 2단계로 가면은 이제 감자는 안 되고요. 고구마는 어느 정도 허용이 돼요. 2단계에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군요. 2단계는 이제 곡물 일부 제한을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루 한 끼만 하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아침이나 이제 아침과 점심 사이에 이제 브런치 때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뭐 다른 시간대 하시더라도 정량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네, 어느 정도 탄수화물을 본인이 이제 제한을 하셔야 되는 단계예요. 예를 들면 뭐 밥 한 공기 정도. 그리고 이제 밀가루나 백미 같은 정제가 된 탄수화물 말고 현미랑 잡곡 같은 거 이제 통곡물 같은 걸로 섭취가 권유되고요. 고구마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세요. 하지만 감자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드실 수 있는 부분이 맥주, 소주 안 됩니다. 이런. 안 되고요. 막걸리 당연히 우리 1단계부터 안 됐던 것들 안 되고요. 대신에 이제 증류식 소주, 아까 말했던 대장 B 그거 되고요. 일본식 소주 같은 거 이제 그런 증류주 정도는 이제 술 괜찮으세요. 그리고 이제 견과류는 뭐 아무거나 다 골고루 챙겨 드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2단계를 어떤 분이 하시면 좋으냐면 당뇨 조절 이제 약 드시면서 그렇죠. 예, 지난주 특별편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에요. 네. 네. 약과 같이 당뇨 조절하시면서 식단도 같이 조절하시는 분들한테는 2단계를 더 권하셨었거든요. 지난주에. 네. 맞다. 선생님께서 3단계가 너무 타이트해서 실패할 확률이 높으신 분들은 약을 조금 병행하시더라도 차라리 2단계로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이 2단계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이랑 같이 처방받아 드시면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다이어트 자기 목표 체중 얻으신 분들이 유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2단계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다이어트의 저칼로리 다이어트 늪에 매몰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 2단계로 하시면은 적당하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3단계는 아주 더 타이트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뭐 고구마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술도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거의 뭐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LCHF 중에서 가장 타이트한 방식이 키토제닉 다이어트인데요. 탄수 20g 내외의 타이트한 방식으로 하는 LCHF 방식을
키슬님이 지금 하고 계시니까 한번 네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번 소개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영훈 선생님 3단계 마지막 단계인 3단계가 이제 키토제닉인데요. 키토제닉이라는 거는 사실 원칙적으로 탄수화물이 20g까지 줄여 나가는 건데 이제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서 이제 키토시스 상태를 유지한다면 50g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는 그런 다이어트고요. 일단 당뇨 그리고 이제 특히 대사증후군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하는 다이어트고 더군다나 이게 사실은 그 소아뇌전증의 치료식으로 원래는 나왔었던 거예요. 그렇죠. 한 10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게 나왔던 게. 원래는 이게 치료식이었는데 이게 하다 보면 살도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이어트식으로도 이제 좀 인정받기 시작한 거고요. 이제 키토시스 상태를 유지해서 지방 연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제 이 키토시스 상태라는 게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몸을 이제 대사하게 되어 있는데 포도당이 확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탄수 섭취를 컷하니까 포도당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그때부터는 지방을 대사하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이제 물질을 우리가 케톤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케톤체를 가지고 몸을 대사하는 것. 그래서 그 케톤체를 대사하는 상태, 그걸 저희가 이제 키토시스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대사하는 상황을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아까 뇌전증 치료로 네네. 시작한 게 이제 이름이 붙여진 건 아마 그거겠지만은 사실은 원래 인류가 먹던 식단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케토제닉 네, 맞아요. 식단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그 뇌전증 치료식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더 본연으로 그러니까 더 생각하면은 사실은 네, 맞습니다. 원래 인간이 원래 먹던 음식이니까. 네, 맞아요.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그 키토시스 상태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지금은 좀 덜한데 막 저희 방송 나오고 키토제닉 다이어트 SHF가 초반에 공격받을 때 그 키토시스 상태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이유로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저희 이 식이요법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셨는데 이 키토시스 상태와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정확하게 말하면 케톤 산증이죠. 그 차이점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케톤 산증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해요. 이제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에 너무 저혈당까지 올 정도로 갑자기 확 줄이셨을 때 그럴 때는 좀 위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로 일반적인 사람한테 산증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 키토시스라는 게 결국에는 케톤체로 몸을 대사하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건데 사실 그 케톤체라는 게 지방이 탄수화물하고 같이 연소될 때가 아니라 지방이 자기 혼자 연소될 때 나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케톤체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분분한데 처음에 케톤체로 대사하는 거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제 위험성을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뇌는 포도당밖에 연료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뇌가 충분히 케톤체를 이용해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 키토시스 상태가 왜 다이어트에 좋냐라는 얘기를 한다면 이제 지방이랑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이랑 다르게 느리고 일정하게 그러니까 그래프가 팍 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 느리고 일정하게 연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원료로 사용하게 되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포도당을 팍 올리고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팍 시키다 보니까 금방 그렇죠. 배가 고파지잖아요.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를 지방을 원료로 사용하게 되면 탄수화물처럼 막 그렇게 금방 배고파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을 끊임없이 계속 태우기 때문에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지방을 계속 태우기 때문에 일단 배가 고프지 않다.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어떤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굉장한 강점인 거죠. 네. 저희가 이제껏 이야기한 게 바로 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서 키토시스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저 자꾸 인아웃을 반복하는데 이게 과연 제 몸에 건강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키토시스 상태를 확인하는 지표로 이제 케톤 스틱도 이용하시고 그냥
소변 검사로 하시기도 하시는데 일단 그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로 케톤 스틱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고 해요. 피 검사가 가장 정확하겠죠. 근데 이 키토시스 상태가 어느 수치부터 키토시스 상태냐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르신 걸로 알고 있어요. 키토인아웃 같은 경우는 키토시스 상태를 어디서부터 허용하느냐를 먼저 좀 짚고 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토인아웃의 단점이라고 하면 그 개인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케토플루, 그러니까 키토플루라고 부르는 것이 매번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키토플루를 뭐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몸의 대사가 변하는 과정에서 오는 일종의 감기 같은 증상인 건데, 네, 그래서 플루. 네, 맞아요. 이거 뭐 어디서는 에킨스 몸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에킨스 몸살이란 말은 이제 지방의 역설이라는 책에서 나왔던 개념인데 이제 뇌가 연료를 포도당에서 케톤체로 바꾸면서 생기는 현상이어서 이제 주로 따라오는 증상이 뭐 두통이랄지 오한, 뭐 구토, 집중력 저하 이런 것들을 이제 대체로 이 증상으로 대표적인 증상으로 꼽는데 이게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있지만 보통 1, 2주 사이에서 끝나요. 뭐 근데 정말 심하신 분들 2달까지 가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긴 한데 이때 이제 그 옛날에 핀니와 블랙이라는 사람들의 실험에서 육수를 몇 컵 먹는 거를 실제로 처방으로 해줬어요. 네, 그래서 고깃국에 소금 타 먹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증상이 오면 물에 소금 좀 넉넉하게 타서 마셔라. 좋은 소금, 뭐 천일염, 뭐 히말라얀 핑크솔트 이런 거. 네, 맞아요. 네, 타서 먹으라고 하시는데 그런 이제 키토플루 증상 같은 게 키토시스 상태에서 벗어났다 다시 들어오실 때 매번 오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진짜 힘드시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매번 오는 케이스인데 여기 바로 케이스가 바로 옆에 계셨어요. 저는 보통 두통이 오고요. 두통이 한나절에서 하루 정도 지속되고 네, 만약에 좀 빨리 끝내고 싶다 그러면은 미역국에 가염 버터를 역시 네, 넣어서 분명한 처방. 네, 한 그릇 먹으면은 많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재웅님 키토플루 경험하셨나요? 예, 저도 썼습니다. 방송에서 되게 힘드셨다고. 되게 머리가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천천히 가는 듯한 그런 뭐 띵하다고 하는 거 다들 많이 겪으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띵하다는 느낌? 그 상황에서는 제가 뭐 생각도 좀 느려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일이 다 귀찮아졌던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주변에서는 저한테 뭐 당연한 업무 지시를 한다든지 뭐 이제 회사에서 저한테 뭐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도 그들이 저한테 보채는 것 같은 거죠. 그때 제 승질이 많이 덜어요. 기간이 얼마 정도 되셨어요? 저는 이제 5일에서 이제 6일 사이에 가장 심했고 그리고 끝났어요. 이틀 짧게 심하셨다가 네, 끝났어요. 그러니까 3일째가 아니라 5일째에서 6일 이틀간. 그 이틀간 가장 심하셨다가 그 다음에 네, 갑자기 끝났어요. 운이 좋은 게 제가 운이 좋은 거죠. 저 막 2달도 가시는 분들 계시니까. 근데 이 키토플루가 보면은 당에 많이 몸이 적응되어 있으신 분들일수록 오래 가고 강도가 상당히 심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평소에 다이어트 때문에 저탄수 식단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키토제닉 들어오셔도 키토플루 없이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평소에 당을 되게 많이 드시던 분들, 특히 단당류 많이 드시는 분들이 이 키토플루를 되게 세게 겪으시더라고요. 그럼 금당 현상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네. 이 키토플루 자체가 당이 없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네, 이 키토시스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키토플루를 겪는 거 이외에 혹시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사실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난 특별편에 예약해뒀던 전화 찬스를 한번 써볼까 해요. 네, 이영훈 쌤 전화로 한번 연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바로 받으셔서 저희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저자세 팟캐스트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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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제 말 잘 들리시나요? 네, 너무 잘 들려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화 찬스 이렇게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 네, 저희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바로 본론으로 질문 드릴게요. 예. 저희가 지금 키토시스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인데요. 예. 이 키토시스 상태에서 들어갔다 나갔다는 일명 키토 인 아웃을 계속 반복한다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그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네 분 중에 그 키토 인아웃을 반복한 걸 경험해 보신 적이 계신가요? 예, 여기 4명 다 아마. 4명 다? 네. 그렇구나. 힘들지 않으셨어요? 선생님, 저 비버예요. 제가 예. 두 번째 아웃 상태에서 다시 인으로 들어갈 때 키토플로가 심하게 왔었어요. 두통. 그죠.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언제죠? 그러니까 11월 달쯤? 그때 제가 이제 3단계를 계속 유지를 하다 항상 제가 이제 3단계에서 2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거의 키토 상태를 유지를 하는 쪽으로 했었는데요. 이제 11월쯤 해서 제가 1단계를 이제 제가 만든 단계니까 몸소 체험해보자. 제가 1단계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죠. 그렇게 했었는데 생각보다 탄수화물을 먹는 게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역시 선생님도 어쩔 수 없으시네요. 예. 그럼요. 그래서 한때 내가 과연 이 1단계를 3단계에서 1단계로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옳은 일인가라고 정말 자괴감에 든 적도 있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게 꼭 1단계 지워버려야 되겠다고 하셨던 건가요? 예,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1단계가 필요한 것은 이제 2단계, 3단계로 갑자기 가기 전에 먼저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단계는 물론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 경험은 항상 저는 그 탄수화물 먹고 나서는 항상 몸이 좀 아팠어요. 그 다래끼가 생기거나 아니면 감기 기운이 오거나 또 이제 제가 그 11월 달 그때쯤에는 또 항상 한참 또 TV 출연에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바쁠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잠도 이제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항상 그 반대의 어떤 그것에 이제 대응하느라 항상 스트레스를 안고 살았던 때라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양이 절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먹고 나면 항상 염증이 올라오거나 이렇게 몸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몸이 또 안 좋으니까 다시 키토 상태로 들어가려고 한 2끼, 3끼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오래 세월 동안 이제 적응이 돼서 그런지 이제 뭐 한 2끼 정도만 이렇게 키톤식으로 하고 뭐 아니면 한 끼 그냥 이렇게 단식으로 넘기고 이렇게 하면 금방 또 들어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시간, 4시간 정도는 플루 상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3일 정도 이렇게 상간에 한번 탄수화물을 먹고 또 이제 키토 플루 가고 이러면 그 한 3일에 2번 아파야 되는 거예요, 몸이. 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좋은가, 나쁜가, 이걸 떠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내 몸, 내 그 정서적인 입장에서 절대 좋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일단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치팅이 많아지는 거랑 똑같거든요. 하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시점에서 제가 이제 그 이후에 검사를 했을 때 몸에 염증이 또 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탄수화물과 그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 결국은 탄수화물 먹었다가 또 지방도 먹었다가 그리고 하루로 따지면은 이게 고탄소 고지방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물론 그 이전처럼 계속 탄수화물 많이 먹고 계속 지방 많이 먹고 뭐 이렇게 했을 때보다 낫겠지만 이게 내가 이 시간을 견뎌내는 것도 당연히 힘들 뿐더러 저는 그걸 한 3주간 한 것 같거든요, 또. 그 반복, 인아웃 반복. 그걸 일주일에 2번씩 거의 한 3주 정도를 계속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운영자분들한테 1단계를 지워버려야겠다. 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오히려 보통 우리가 CKD라고 그러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탄수화물 먹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
그 케톤 상태를 유지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이제 몸에 있는 근육을 유지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또한 그 뭐라 그러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맛있는 거 먹는 게 일단 나의 마음으로서 또 좀 뭐라 그러죠? 그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죠. 일단 먹고 싶은 걸 먹으니까. 일종의 힐링 그래서 같은 개념. 힐링.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괜찮고 또 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말에 한두 끼 정도 맛있게 먹고 또 이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키토를 하면 몸무게가 일주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0g 정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에서 크게 문제가 없고 해서 그리고 근육량은 늘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적당하지 계속 먹고 또 키토 만들고 먹고 키토 만들고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몸에 좋냐 나쁘냐를 떠나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예.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할 거면 아예 그냥 1단계로 나오셔가지고 그냥 아예 케톤 상태를 안 만들고 지내시는 게 예. 그러니까 적절하게 당분을 좀 섭취를 하면서 예, 당분이라고 말하기가 그렇다. 적절하게 탄수화물 섭취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그렇게 유지를 하는 게 오히려 체력적으로는 더 좋지 않나. 네, 일단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근데 선생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이 인아웃이 몸에 무리가 없고 건강하다면 마치 되게 편안하게 치팅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질문의 취지 자체가 나 치팅을 해서 인아웃을 자꾸 반복을 하는데 이게 몸에 무리가 있냐 없냐라는 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미 치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그 상황 자체를 배제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예, 맞아요.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뭔가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뭐 짧은 시간인데 다른 거 여쭤보실 건 없나요? 시간이 약간 네, 저희가 지금 거의 끝날 시간이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쿠폰은 한 장 더 연장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조금은 사실 대답하시기 어려우시고 곤란한 질문이셨을 텐데 너무 솔직하게 잘 본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예,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늦은 시간인데 전화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칼같이 끊어주시나요? 근데 진짜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은 선생님이 너무 정확하게 네. 찝어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연말에 좀 맛있는 걸 먹느라 이제 인아웃을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반복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키토시스 상태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제 중이염하고 비염을 달고 살았다고 아마 지난 화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케톤 스틱 해볼 필요도 없이 키토 아웃이 되면은 바로 이제 귀가 좀 멍멍해지고 코가 막히는 현상이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치팅을 자주 했더니 염증 수치가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저는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진짜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치팅을 하고 다시 키토식을 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일주일을 놓고 보면은 고지방 고탄수화물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한 끼 한 끼에 상당히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크게 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키토아웃 됐을 때 그러니까 그냥 신체적인 변화만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재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성격이 네, 무드 스윙이라 그러죠. 네, 그게 굉장히 심하게 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말도 안 되는 짜증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네,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키토아웃 됐을 때 신경질, 짜증 이런 게 같이 왔었다고.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키토플루 현상 비슷한.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사실 키토플루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키토시스 상태에 잘 있다가 갑자기 당을 그것도 막 정제된 설탕, 밀가루 이런 당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머리가 이렇게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고 막 토할 것 같고 몸살 같이 그러니까 몸이 좀 아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냥 이게 당, 플루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확실히 이 반복가 1단계로 차라리 1단계로 꾸준히 하시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극도로 몸이 어떤 당과 지방의 그 레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단계에 몸을 두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몸에 안 좋은 거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진짜. 네, 선생님께서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진짜 네. 거듭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정말.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자, 여기까지 우선 큰 범위에서 LCHF 진행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탄수화물을 20g으로 제한해서 타이트하게 진행하는 키토제닉은 그 효과가 뚜렷한 편이에요. 특히 다이어트 효과가 상당히 좋은 편인데 현실적으로는 사회생활하면서 조금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심리적으로도 먹지 말아야 할 게 너무 많고 그거에 압박받고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나중에 저희가 이걸 좀 본격적으로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 하는 이 LCHF 다이어트 식이요법에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거의 뭐 설탕만큼 나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그 스트레스 부분이거든요. 네, 뭐 키슬님처럼 뭐 키토제닉 다이어트 방법이 잘 맞으시는 분들 그리고 또 어떤 여건상 뭐 질병이나 여러 등등 여건상 키토제닉을 해야만 되는 경우가 아니면 굳이 무리해서 탄수화물 20g 혹은 50g으로 제한하는 키토제닉은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 에베코지 박사나 아니면 저희 이영훈 쌤의 3단계로 나뉘어진 그 LCHF 저탄고지 방법을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레벨을 조금 조절해서 진행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완전히 동의하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주변에서 키토제닉 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하지 말라고 얘기 많이 해요. 그죠. 저도 네, 그래요.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잘 맞으니까 하고 있을 뿐이고 처음부터 이렇게 왔을 때 방금 얘기했던 키토플루 현상 같은 것 때문에 금방 포기하게 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잘 안 맞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그냥 하루에 당질 탄수화물 100g 정도 드시는 게 훨씬 더 잘 맞는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잘 안 맞는데 키토제닉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만 저희 2화 1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를 소통 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방송 들으시고 난 뒤에 저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편안하신 방식으로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 소개는 재웅님께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네. 더듬으셔도 괜찮아요. 네. 이런 게 있다는 게 저 지금 알았네요. 예, 인스타그램은 해시태그 샵 저자세로 검색하시거나 LCHF 팟캐스트 근데 팟이 POD예요. PODCAST로 검색하면 되고요. 페이스북 역시 저자세 혹은 LCHF 팟캐스트로 검색하시면 저자세 페이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블로그.네이버.com 자, 다시요. 아니요, 그냥 가세요. 너무 좋아요. 슬러시 LCHF 팟캐스트 다시요. 블로그.네이버.com 슬러시 LCHF 팟캐스트 주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 DM 다이렉트 메시지. 네, 다이렉트 메시지요. DM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DM 혹은 페이스북 메시지, 블로그 안부글 등은 비공개로 의견 전달해 주실 수 있는 채널이니 하고 이제 한 줄 남았어요. 화이팅.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건 제 멘트예요. 이거 다 살려주세요. 네. 재웅님 정말 소개 감사드리고요. 예, 여기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LCHF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어떤 용어, 특히 뭐 치팅, 뭐 키토시스, 케톤체 이런 전문 용어들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블로그에 그런 단어 설명을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혹시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조금 아리송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희 네이버 블로그 다시 불러드릴게요. 블로그.naver.com/lchfpodcast 주소로 들어오셔서 해당 게시물 확인해 주시면은 아마 저희 방송 들으시는데 앞으로 조금 더 편하시고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저자세 2화 1부 마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재훈이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하면 안 돼. 처음부터 그냥. 다음에 또 한번 출연하시는 걸로. 영어까지 들어가는 걸로. 아쉬워. 연습하셔서 다시 재도전하실 기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